네, 여러분, 지금 세계 질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2024년 이제 9월 말에 와 있는데요. 이제 금년도 석 달 남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뭐 친윤계, 친한계가 뭐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거나,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의 운명이 결정된다거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또 국내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안보를 비롯해서 세계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요동치고 있는 중동 정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와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 길에 고삐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 얘기를 잠깐만 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인데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이슈다. closed issue. 종결됐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제 시비 걸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 누가? 국제사회가. 누가? 유엔이. 누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한국, 일본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김정은이 바라고 학수고대했던 바로 그것이지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있던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큰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유엔 산하 최대 원자력 관련 기구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언론은 지금까지도 사실상 핵 보유, 뭐 핵탄두가 50개가 있느니 뭐 100개가 있느니 뭐 60개라느니 뭐 이런 추정치를 내놓곤 했지요. 사실상 핵 보유국. 2024년 9월 말에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내년 1월 1일쯤에는 사실상 떼버리고 그냥 핵 보유국 이렇게 부를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이 채택한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북한도 이제는, 아니 미국도 이제는 이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양당 대통령 후보 입에서 또는 그쪽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커니 만다커니 이게 미국 유권자들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뭐 칼럼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려온 바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도 핵무장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 그 길을 찾아가는데 꼬불탕 이리 가는 척 저리 가는 척 저리 가는 척 이리 오는 척 되지도 않는 비핵화를 위한 무슨 정상 회의를 한다거니 뭐 양자 회담을 한다거니 삼자 회담을 한다거니 하노이 회담을 한다거니 뭐 싱가포르 회담을 한다거니 판문점에서 만난다거니 별 얘기 다 하고 자빠졌지만
쓸데없다. 결국은 간다. 어디로? 핵 무장으로. 여러분, 지금은 군축우 시대입니까? 증강이 시대입니까? 군비 증강의 시대입니까? 군비 감축의 시대입니까? 또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은 군비 증강의 시대입니다. 한때 군비 감축의 시대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은 지금 9년 연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 SSIPRI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밝혔는데 작년에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가 3,375조 원, 전년도 대비 6.8% 증가입니다. 전 세계 GDP 대비 2.3%입니다. 이것은 199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3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이 순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군사비 지출의 절반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인도 왜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겁니까? 사우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결국은 세계가 군비 증강의 시대에 돌입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낙오하는 쪽이 도태되는 것일 뿐 결국은 그 누구도 먼저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를 굴려야 하는 겁니다. 군비 증강.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 우산 하에 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 전략 핵 잠수함들, 항공모함들, 한반도 주변에 상시 주둔하는 형식으로 북한에게 대비할 것이다. 이거 100% 보장받는 겁니까? 100% 보장하나요? 아닌 말로 드골이 말했던 것처럼 드골이 프랑스 핵무장을 시작하면서 미국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프랑스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미국 본토의 핵폭탄이 샌프란시스코에, 로스앤젤레스에, 뉴욕에 떨어지는 것,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트럼프한테 묻고 해리스한테 묻고 미국 국민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동맹의 값어치를 최고조로 고양시켜서 여기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것. 왜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뿐 미래의 대한민국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목숨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 항구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말 모든 것을 걸라면 걸겠습니다만 이제 두고 보십시오. 향후 몇 년 이내가 될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 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동남쪽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필연적으로 핵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산 세력들보다 핵무기를 10배쯤 많이 갖고 있다가 서로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보다 한 5배쯤 강력한 새로운 신무기가 개발되는 겁니다. 핵무기보다 더 간편한 투발수단,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인마殺伤그 능력을 가진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을 해서 핵무기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앞으로 뭐 50년 뒤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오면은 핵무기는 이제 구닥다리 재래식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핵무기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너네 핵무기 있으나 마나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면 핵무기는 없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핵무기는 국제 질서를 쥐고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튼 핵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돌이켜 보십시오. 인도, 파키스탄 핵 보유하고 핵 실험 뭐 6번씩 하고 이랬을 때 그 인도와 파키스탄은 거의 같은 시기에 핵무장을 했거든요. 그때도 파키스탄한테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남짓 지나자 파키스탄도 달래면서 네, 다 제재 풀어주고 오히려 경제 지원을 더 하면서 중동 지역을 움직이는 미국의 지렛대로서의 파키스탄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6년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이 있었을 때 기존의 북한 핵무기와 신형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고철더미 같이 변해버린 영변 핵시설 그것과 핵심적인 대북 제재를 맞바꾸어서 해제하는 그런 맞거래가 성사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핵 보유국이 돼서 대한민국을 압도적으로 위협하는 그것이 김정은의 목표인 겁니다.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핵 위협, 군비 증강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도 시프리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 통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대한 중국을 에워싸는 그러한 군사 전략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펼쳐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은 2030년까지 핵탄두를 1기 보유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44년 만에 태평양 공해상으로 핵 탑재가 가능한 ICBM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핵 교리를 개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이 없는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모든 핵 가진 나라들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우리는 핵 보유국끼리만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미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핵 반격을 한다. 이게 핵 보유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러시아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위협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핵 교리가 적용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주변국은 전부 다 핵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러시아 모두 푸틴, 시진핑, 김정은 독재자 한 명이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핵 한 개도 없이 이들과 맞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 핵무장에 관한 연구소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 연구소가 됐든 정부 출연 연구소가 됐든 우리는 핵무장을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핵무장을 했을 때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지금 중동은 이스라엘이 이른바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그냥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기다가 F-35 전투기를 때려가지고 사살했지 않습니까? 폭살한 거죠.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암적 존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혹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혼자서 미쳐 날뛰면서 중동 정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살아남는 방식인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의 생존 방식, 생존 능력, 생존의 실력 본받아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는 말벌이다. 우리 말벌집을 건드리는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목에 말 벌침을 꽂아 넣겠다. 그래서 사지가 뒤틀려서 쓰러지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의 뺨을 때리는 주변에 그 누가 있다면 그놈들은 반드시 뺨을 때렸던 팔을 뽑아버리고 말겠다. 이 교훈을 줄 것이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 무장단체들의 뭐 연합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항의 축이라는 거고요. 하산 나스랄라는 사실 저항의 축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스라엘이 F-35 최첨단 전폭기로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서 하메네이는 기밀 장소를 쏟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두려워서 테헤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정보 능력으로 또 하메네이 암살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온주의자들을 박멸하겠다 뭐 그러지만은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실력을 봤기 때문에 그 결연한 의지를 봤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